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화를 해볼 텐데요. 이 그림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분이 그리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그림이에요. 왜 포기했냐면 이 종이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실수로 뒷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다가 이런 피부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거칠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갖고 포기하고 이제 그 요 그림은 이제 멈추고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제 도전하시고,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좀 살려보는 방향으로 해서 제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 너무 이제 얼굴 표면 부분이 거칠어져서 제가 휴지로 살짝 문지르고 지우개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광택 있는 부분이라든지 빛을 좀 많이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우개로 살짝 떠낸 상태고요. 휴지로 문질렀기 때문에 좀 탁해 보이는 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직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눈썹,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코와 어둠 쪽, 이런 입술 고유색이 어두운 쪽이라든지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간 어둠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어둠의 무게를 잡아놓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피부톤이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톤을 맞춰주는 거랑 또 이 피부톤 거친 뒷면, 켄트지 뒷면에 그렸을 때 이렇게 거칠게 표현됐을 때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 그거를 이제 저도 웬만해서는 뒷면에 잘 안 그리는데 도전하는, 같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도전하는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는지,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백지 상태에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 문제점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냐, 문제 해결이죠. 뭐 형태를 그렸을 때 문제, 또 형태가 완성이 되고 그 형태 위에 이제 톤을 올렸을 때 부딪히는 문제점들, 또 톤까지 올려놓고 묘사를 했을 때 또 머리카락 질감, 또 피부 질감, 눈동자에 그 이렇게 눈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광택 표현이라든지, 또 입술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침표를 찍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그 다음 점점 이제 능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그림에서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피부톤은 제가 거친 상태에서 살짝 휴지로 문질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부톤은 그대로 둘 거고요. 상대적으로 요 머리카락 어둠 쪽 있죠. 머리카락 어둠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눌러서 얘가 비교적 밝아 보이게끔. 이 톤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금은 요 그림 상태에서는 피부톤이 되게 어둡게 보이지만 주변을 더 어둡게 눌러주면 상대적으로 밝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을 눌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톤이 조금 이제 다운됐다. 그럼 그때 이제 뭐 지우개를 살짝 써가지고 다시 밝음으로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계획을 잡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연필을 가지고, 이비연필입니다. 4비연필이 아니라 이비연필이에요. 4비연필은 보통 이제 미술 연필 드로잉할 때 4비연필을 많이 쓰는데, 4비연필은 짧은 시간 안에 톤을 형성하는 데는 되게 장점이 있지만 이 빈틈들이 있죠. 이미 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밀도감 있게 박력 있게 이렇게 톤을 이제 진입하고자 할 때는 이비연필로 촘촘하게 넣는 게 조금 더 이제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비연필로 한번 요 밑색 작업 있죠? 얼굴 빼고 밑색 작업. 그래도 이분이 크게 형태는 엄청나게 막 이렇게 큰 범위로 틀리지 않고, 뭐 이 인물이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큰 비례들은 맞아 있기 때문에 대공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면적만 보고 톤을 까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형태를 살짝 이제 교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길게 찍지는 않을 거고, 이 얼굴 톤에 비해서 머리카락 톤을 차분하게 눌러주는 그 정도 영상만 찍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찍을 예정이에요. 일단은 연필을 깎겠습니다.
연필을 깎으실 때는 칼로 밀지 마시고 칼은 고정시키고 연필을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받침하고 얘를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이제 깎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훨씬 더 잘 깎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예전에 몇 년 전에 영상에서 연필 깎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때도 연필 심하고 연필은 이제 흑연과 나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제 재질이죠. 그래서 같이 깎지 마시고 나무 먼저 깎고, 그러니까 흑연 심은 그냥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주고, 이제 연필 심은 한 3cm, 2cm 정도로 이제 남겨두고 나무만 먼저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은 이제 갈아내는 식으로 다듬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자, 이렇게 연필을 깎았으면 이 이마 부분 있죠. 여기 위쪽 보시면 여기 이마 부분은 밝고 여기 나머지는 되게 어둡죠. 물론 머리카락에 광택이 있다 하지만 고유색 자체가 피부톤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눌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연필은 한 요 정도 길이로 잡고 팔꿈치를 이렇게 받침을 해서 그리고 연필 드로잉을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연필 그림의 대부분은요 칠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칠하고 또 칠하고 또 톤이 오버되면 지우개로 빼고 또 그 와중에서 한 번에 못 맞추니까 계속 톤을 넣었다가 또 보충하고 빼고 하면서 적정한 그 어둡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때 연필을 드라이빙하는, 연필을 운용하는 방법들을 훈련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 연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능숙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는 4B 연필 대신에 2B 연필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뒷장이에요. 켄트지에서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라서 굉장히 이제 이 종이의 엠보싱, 요철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4B 연필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튀어나온 부분에서 흑연심이 많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자감을 조금 더 곱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2B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색 자체가 좀 어두운 부분을 해주실 때는 연필을 이렇게 톤 작업을 하실 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하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만 계속 하면 코팅이 돼버려서 정작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 묘사 같은 거 할 때 미끄러져 버려서 더 이상 색이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선방향으로 써가면서 톤을 차분차분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머리카락, 이 사진 자료 보시면 머리카락에서도 좀 광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둠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택이 있는 부분을 이 톤으로 픽스할 거예요. 그리고 그 톤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깊게 들어간 어둠들은 거의 블랙에 가깝게 한 번 더 눌러줄 거고요.
여기 앞머리카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 있어요. 여기서 좀 깎여서 제가 살을 더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 머리카락에 이렇게 컬이 나가는 그 뉘앙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톤 작업과 함께 같이, 여기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 꼭지점 있죠. 이 좌표를 딱딱 찍어서 이 좌표 끝 부분을 도형화시키면 내가 그린 형태가 맞는지 틀린지 조금 확인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던집니다. 이렇게 툭 던지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쯤이겠구나, 요 정도 위치겠구나, 요 정도 두께구나, 이마도 요 정도 면적이구나.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눈대중이라고 그러죠. 그걸 던져놓고 확인과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던져놓은 게 자료랑 비교해서 간격이 맞는지, 비례가 맞는지, 또 톤 작업이면 명도라고 그러죠. 어둡기, 밝고 어두움의 정도가 자료랑 비슷하게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 대부분은 그려놓고 확인과 점검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한번 그려놓은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힘으로 가죠. 왜 안 되지? 이렇게 처음부터는 잘 못하죠. 그래서 확인과 점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확인과 점검만 잘해도 상당 부분 스스로 누군가 뭐 선생님 누군가한테 배운다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 정도 부분을 좀 다운 시켰죠. 확실히 이 부분하고 톤이 이제 어두워진 걸 알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요 머리카락하고 얼굴 사이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둠을 나중에 한 번 더 눌러줄 거예요. 뭐 그때는 4변필로 이렇게 문지르거나 꾹꾹 이렇게 담아 눌러도 뭐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이렇게 거칠어진 상태에서는 2변필로 촘촘하게 이 종이에 엠보싱 사이사이에 흑연가루를 꼼꼼하게 꼭꼭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그림 연필 드로잉에서 초보자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칠해야 될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문질러 이렇게. 되게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막 문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때깔이 안 좋아지겠죠. 수습하기도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면적을 선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차근차근히 쌓아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도 잘 먹고 그 위에 올라가는 묘사 표현도 수월하게 됩니다. 이 연필이란 재료가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연필은 원래는 이제 미술용으로 쓰기 전에는 필기도구 느낌이 더 강하죠. 글씨를 쓸 때. 그럼 이제 글씨 쓰는 도구는 뭐냐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적인 재료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라인을 긋는 펜같이. 근데 이제 그런 선적인 재료를 가지고 면적을 칠하려다 보니까 이게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면적이 되게 퀄리티가 낮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특히 연필을 다루는 그 훈련을 하실 때
선적인 재료인 연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면적을 깔끔하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이 배경과의 경계는 일단은 너무 또렷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단계를 줘서 일단은 뭐 나중에 이제 점점 완성도가 높아질 때는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좀 더 경계를 또렷하게 해줄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경계를 또렷하게 한다거나 콘트라스트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머리카락 부분을 한 톤씩 다운시키면서 착색 퀄리티, 저는 이제 요걸 착색 퀄리티라 그래요. 연필을 이 종이 위에다가 착색을 시키는 거죠. 근데 들뜨지 않고 색이 잘 먹었구나, 요 종이 사이사이에 흑염가루가 제대로 꼽혔구나, 이런 느낌들을 고급진 표현인 거죠. 연필을 되게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와 되게 잘 깔았다, 이 사람은 정말 연필을 잘 다루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자, 이제 이쪽은 다운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쪽을 다운시키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발력으로 인해서 톤이 이제 밝아져 보이는 상대적인 밝음이죠. 근데 이쪽 오늘 영상은 뭐 대단한 진행을 한다거나 묘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얼굴 톤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기 위해서 머리카락 톤을 다운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젤 막 들었다가 놨다가 막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막 가깝게 했다가 멀리 했다가 막 이렇게 이 화판 앞으로 당겨서 막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상을 찍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영상 찍을 때는 카메라가 이렇게 고정돼서 화면이 이제 정확하게 프레임 안에 들어오고 그림만 진행되게끔, 이 그림은 가만히 있고 이제 진행만 되게끔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막 난리 나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 뭔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고 싶고 막 그래도 그 문제에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제가 그림에 집중하면 영상이 안 나오고, 영상을 찍으려고 프레임을 딱 잡고 화판과 이 이젤을 고정시키고 하면 또 그림이 또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참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은 이제 뭐 밑색을 까는 거니까 묘사한다면 이제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단순히 톤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그냥 차분하게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 천천히. 여기서 막 처음에는 천천히 막 이제 칠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진 느낌들이 많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저분한 느낌으로 되면 뭐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지저분해졌지? 그리고 이제 수습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세게 들어가게 되면 종이에 상처가 남아요. 종이가 훼손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종이가 뚫렸어요. 종이가 막 이렇게 긁혀지고, 그건 아직 이제 조절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원인들을 다 이렇게 파고 보면 대부분은 급하게 그려서 그래요. 차분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성급하게 넓은 면적 빨리 칠해야지, 뭐 5분 안에 칠해야지. 그래서 급한 마음을 좀 내려두시고 약간 도 닦는 느낌으로, 도 닦는 느낌으로 한 올 한 올 쓸어가면서 천천히. 자, 이제 이쪽도 이제 톤이 완성됐죠?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을 그릴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리잖아요. 실제 모델을 모셔놓고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크로키 할 때 빠른 속도로 막 5분, 모델이 막 5분마다 포즈 바꿔가면서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크로키 할 때는 실제 이제 인물을 모셔놓고 하는데, 요즘 대부분은 이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인터넷에 있는 뭐 외국 사람은 사진 직접 찍을 수는 없지만 연예인이라든지 사진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거 프린트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프린트하고 내 그림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형태를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안 그리고 이쪽 그리죠? 그럼 여기는 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톤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요 종이 수평 라인이랑 우리 그림 화면의 수평 라인이랑 똑같이 맞춰서. 그리고 이 화판하고 종이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형태력 증진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태는 위치점을 잡는 거고, 이 위치점은 절대적인 수직선과 수평선에 의해서 좌표를 찍고 그 좌표에 대한 비례를 잡아내고, 이렇게 약간 기하도형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게 좀 객관적으로 형태를 잘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 자료의 수평선과 그림의 수평선과 화판의 수평선, 그래서 이 도화지의 이 끝부분하고 이 화판의 끝부분하고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살짝 이렇게 남겨서, 보통 이제 화판이 MDF 이런 갈색, 황토색 화판이죠. 그럼 요 황토색 화판과 흰색 종이의 요 간격을 보고 정확하게 요 라인을 끄집어낼 수 있죠. 눈에 잘 보이죠. 얘가 이제 너무 끝에 다 있으면 경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한 5mm 정도 내려놓으면 이 수평선이 잘 보이죠. 그럼 수평선과 요 사진 자료 수평선을 딱 맞추면 이 자료랑 내 그림이랑 뒤틀림이 없겠죠. 이건 이제 팁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를 말했죠. 보고 그리는 자료랑 내 그림이랑 가까울수록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고 그리는데 본 것을 기억해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둘 사이 자료랑 내 그림 사이가 너무 멀면 보고 오는 와중에 다 까먹어요. 톤도 까먹고 위치나 형태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막.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본 거를 기억을 사라지기 전에 그려낼 수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뭐 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균형을 봐야 되는 그런 작업도 아니고 일단 결정됐죠. 요 톤을 차분하게 요 정도 어둡기로 눌러놓는다. 그러면 이제 가깝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수로 나도 모르게 뒷장에 그렸다. 근데 뒷장에 그릴 때는 자기도 몰라요. 언제 하느냐면 톤칠할 때 알아요. 형태 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형태 그릴 때는 뒷장인지 앞장인지 몰라요. 라인으로만 돼 있으니까. 근데 형태 그려놓고 자 이제 밑색 들어가서 이제 칠하는데 왜 이렇게 거칠지? 뒤늦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충분히 뒷면인지 앞면인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연필을 잘 다루는 트레이닝을 좀 하고 싶다. 난 그래서 지옥 훈련을 해보고 싶다. 앞조건에서 일부러 뒷장에다 그리는 분도 꽤 있죠. 나를 앞조건에 몰아넣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뒷장에다 그리는데 요 정도 연필 컨트롤이 된다? 그럼 앞장에선 날아다니겠죠. 연필을 쓸 때 이렇게 톤칠할 때 있죠. 톤칠할 때 이렇게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연필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뭐 그림보다도 이렇게 색칠하는 재미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듣는 거. 잡념을 없애주죠. 제가 예전에 입시미술학원에서 이제 소묘 선생님을 했을 때, 입시미술학원 강사를 했을 때 시범 학생들 앞에서 이제 시범 소묘를 하잖아요. 그때는 석고 소묘였죠. 지금 이제 석고 안 하죠. 제가 이제 한창 입시미술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했을 때 석고 소묘 이제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면 형태를 그리고 이제 밑색을 깔죠. 이렇게 뭐 어두운 부분들. 그 애들을 다 요 소리 듣고 자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특강할 때나 이때 밥 먹고 오고 한창 이제 졸릴 때잖아요. 밥 먹고 나서 다시 이제 교실에 와서 선생님이 시범 소묘를 한다? 그럼 이제 애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지네가 안 그리니까. 마치 쇼를 구경한다는 느낌? 되게 좋아하죠 애들이. 시범 보인다 그러면 막 모여서. 그 뒤에 막 한 40명 앉아있고. 근데 30분 지나면 애들 막 졸고 있어요. 근데 그리다가 딱 뒤돌아봐요 갑자기. 딱 돌아보면 벌써 애들 눈 반 감겨있어. 눈 뒤집어져 있고. 희번뜩. 자장가 소리. 연필 소리는 자장가 소리다.
이렇게 연필을 이쪽 선을 쓸 때 이렇게 선을 쓰는 것도 좋지만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선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테니스 같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칠 때 내 몸에서 이쪽으로 오는 공은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공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뒤로 치죠. 이렇게 백핸드, 네, 뒤로 이렇게 치죠. 그런 것처럼 연필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연필을 뒤집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연습이 좀 안 된다면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선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칠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밑색은 괜찮아요. 나중에 묘사할 때는 세로선 쓰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바탕색을 만들 때는 머리결의 방향에 상관없이 촘촘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 막 간격이 벌어지고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면적에 대한 것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왜 제가 세로선을 썼냐면 이마가 밝죠. 여기서 가로선 쓰면 선이 삐져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세로선을 해주고 완전히 이 면적으로 들어갈 때는 가로선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 그림을 영상으로 촬영할 때 좀 힘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필 흑연이죠. 이 흑연의 특징은 빛이 오면 번들거려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보면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형광등이 이렇게 비춘다? 그럼 형광등 빛이 흑연 요 광택 있죠. 이 광택의 반사, 정반사돼서 그게 카메라로 들어오면 난 되게 어둡게 했는데 이게 번들번들 거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 다 찍어놓고 이렇게 모니터링 다 해보면 나 여기 되게 어둡게 칠했는데 이렇게 광택이 막 번쩍번쩍 나지. 그래서 연필 그림 그려놓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 그때 이 빛, 외부에서 오는 빛의 방향들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정반사가 되지 않게끔. 광택을 없애준 방향으로. 자, 이렇게 톤을 차분차분히 올려주십니다. 원래는 중간중간에 연필을 많이 깎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면적을 톤 작업할 때 아까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대로 연필 한 번도 안 깎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원래는 자주자주 깎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연필이 굉장히 끝이 계속 둥글게 닳죠. 둥글게 닳게 되면 이 연필이 종이에 닿는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힘 전달률이 떨어져요. 분산된다는 거죠. 접지 면적. 연필이 종이에 닿는 접지 면적이 넓어지니까 힘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힘을 넣는데 색이 잘 안 먹어요. 또 미끄러지죠. 코팅되니까. 그래서 연필을 자주 깎아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각을 계속 찾는 거예요. 연필 막 이 그리는 와중에 연필 깎고 그러면 또 그 멈추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요 각을 계속 찾아가면서 막 이 요령을 부리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주자주 깎아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연필 그림 잘 그리려면 칼 좋은 거 써. 싸구려 쓰지 말고 칼날, 커터 칼이죠? 요 커터 칼. 요 커터 칼날 싸구려 쓰지 말고 좀 괜찮은 거 써가지고 연필 깎을 때 기분 좋게끔. 싸구려 칼 쓰면 연필 깎을 때 막 안 나가잖아요. 막. 왜 이렇게 안 깎이지? 막 연필 부러지고 막 힘 살짝 주면 연필 막 힘 부러지고. 그래서 이 칼날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칼날이 되게 날카롭고 잘 깎이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또 깎고 싶은 거야. 연필 계속 깎는 게 귀찮은 일이 아닌 거죠. 또 깎고 막 힘 다듬고 잘 깎이니까 뾰족하게 막 날렵하게 다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착색할 때 색을 만들 때 훨씬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좋은 칼을 써라. 좋은 칼을 써라. 자, 이쪽도 이 눈 근처에서 연필이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세로선으로. 눈썹은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오늘 영상은 머리카락. 그리고 이 머리카락과 눈 사이 이 부분을 경계를 너무 뚜렷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자료 보면 이거 그 자료도 화질이 그렇게 엄청 이렇게 섬세하거나 이렇게 화질이 좋은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또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약간 번져 있거든요. 화질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과 눈 사이 경계를 살짝 번지게끔 얘랑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가 조금 거칠게 들어갔거든요. 얘네들을 좀 진정시켜 줄 거예요. 차분하게. 센 선들이 없어지게끔. 어둠 안에서 너무 튀지 않게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은 교육방송이 아닙니다. 교육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리는 와중에서 이렇게 썰을 푼다. 약간 만담처럼 생각해 주세요. 아니 이, 이 넓은 면적을 그냥 단순 작업으로 톤 칠하는데 아무 말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재미로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요 정도. 그냥 제가 그리는 뭐 톤을 넣으면 왜 이렇게 톤을 넣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머리카락 톤이 다운되니까 얼굴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긴 하죠.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어둡죠. 근데 이 어두운 면적이 이렇게
이렇게 면적이 형성돼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어둡게 하려면, 이 톤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하려면 연필을 살짝 더 가깝게 잡으세요. 지렛대의 원리 아시나요? 지렛대의 원리? 제가 과학을 못했지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힘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작용점, 받침점. 들어본 적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힘점과 작용점이 가까운 거예요. 맞나? 네. 힘 전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깝게 잡으면. 멀리 잡으면 힘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두운 톤을 좀 손쉽게 내고 싶다. 그럼 연필을 가깝게 잡고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큰 힘이 걸리잖아요. 연필을 가깝게 잡으면 힘 전달률이 좋아지니까 힘을 세게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연필 속도는 더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필이 종이를 누르는 힘과 연필이 움직이는 속도는 반비례 관계다. 연필을 살짝 이렇게 멀리 잡고 가느다랗게 칠한다. 힘을 거의 주지 않고, 뭐 밝은 톤 정도 되겠죠? 그럴 땐 연필이 속도가 빨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두운 톤을 만들 때는 연필을 가깝게 잡고 세게 누르는 반면 연필이 움직이는 속도는 천천히. 만약에 연필을 짧게 잡고 세게 누르는데 속도가 빠르다. 어떻게 될까요? 종이 불납니다. 마찰열로 불 피우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믿는 애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이 머리카락 외곽이 그냥 깨끗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또렷했다가 살짝 풀어지고, 또 살짝 또렷했다가 또 살짝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각을 잘 보면, 여기 사진 자료에서 이렇게 꺾여지는 각을 잘 보시면서 꺾여지는 부분 아래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중엔 또 어떻게 뭐 여기서 머리카락이 살짝 이렇게 나간다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밑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초반 작업에서 너무 이제 경계를 또렷하게 해놓으면 이 그 하얀색 공간 안에 인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오려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은 평면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마치 이제 콜라주 한 듯한 느낌 있죠. 그래서 경계를 다 또렷하게 하지 않고 일부러 또렷한 부분과 번지는 부분을 교차하면서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저는 연필로 색칠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차분히 선 한 가닥 한 가닥을 쌓고 모아서 연필 사각사각 소리를 들으며 잡념을 없애죠. 그래서 되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연필 그림은 되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연필을 깎지 않고 계속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각을 막 찾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너무 이제 여기보다 더 어둡게 돼야 되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날렵하게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잘 칠해집니다. 색이 잘 먹는 느낌이 사각사각 소리가 더 살아있어요. 아까 전에는 막 미끄러진 소리 자체도 미끌리는 소리 있거든요. 연필 그림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미끄러졌을 때 그 사각사각 소리가 약간 무뎌지는 느낌? 근데 연필 깎고 칠하면 그 사각사각의 그 사각사각이 시옷과 기역이 더 이렇게 커지는 느낌? 좋습니다. 이 사운드를 더 고급진 오디오로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필을 자주 깎아주세요. 제 작업실이 주변에 이제 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다니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 학생일 때 어렸을 때 다니던 미술학원이 노량진역에 있었거든요. 노량진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긴 기찻길이잖아요. 노량진역이니까. 그림 그리다 보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근데 소리만 들리면 괜찮은데 또 건물도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기차가 지날 때마다 저 건물 전체가 막 덜컹덜컹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석고상 막 붙잡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도 어둠이 똑 떨어지진 않아요, 이처럼. 여긴 그래도 똑 떨어지는 편인데 여기는 애매모호하죠. 그럼 나도 애매모호하. 실눈 뜨고 봐야 돼요, 그때는. 실눈 뜨고 보면서 애매모호하게. 이쪽은 밝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서 어두워진. 여기 머리카락 하나 삐져나온 건 좀 존재감이 있죠. 실눈 뜨고 보고 얘 굵기, 이 두께감 있죠? 두께감 살짝 맞춰주고요. 여기서 같은 폭으로 쭉 내려면 안 돼요. 그러면 촌스러운 표현이에요. 어디는 좁다가 어디는 넓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경계가 또렷하고 또 어떤 부분은 경계가 넓어지고. 귀는 일단 덮을게요. 귀는 훨씬 이 광대뼈랑 머리카락 사이에 되게 깊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 귀는 되게 중요한 신체 부위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상황 자체가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밀어서 나중으로 넘길 거예요. 이쪽부터는 이제 얼굴이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확실히 뒷장에다가 하는 톤 작업이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이 조금 더 이제 거친 표면을 꼼꼼하게 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하는 톤을 만드는 시간이 앞장으로 그렸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정성을 좀 더 많이 쏟아야 되는, 시간적으로나 노력으로나 봐서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너무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면적이면 두 파트로 나눠서 요 정도 선 해주고 요 정도 선 해주고. 선 방향 살짝 바꿔주고요. 선 방향 수시로 계속 바꿔주는 게 좋아요. 한 방향만 계속 쓰면 그 선이 쓰여진 방향 결들 있죠. 선의 결들.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좋진 않아요. 이쪽으로도 쓰고 이쪽으로도 선을 쓰고 다양하게. 거의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톤 작업만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사각 한다 그랬죠. 이게 진동이잖아요. 이 종이에 그 엠보싱을 연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우둘투둘한 거를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그 떨림들이 진동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손이 막 이렇게 저리는 느낌? 막 진동이 세게 오면 이렇게 손 저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한 번씩 와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주먹 졌다 폈다, 손 근육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이 막 얼얼한 느낌 있죠. 이 진동 때문에. 연필 그림에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톤을 작업하다 보면 가끔은 목탄으로 했으면 되게 빨리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목탄 그냥 문지르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톤이 금방 만들어지죠. 그럴 때마다 인내심. 연필 그림은 인내심이 거의 9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죠. 참을성 기르는데 연필 드로잉만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참고 칠하는 거, 요 면적. 화판이 고정돼 있고 제가 이렇게 거기 맞춰서 칠하려다 보니까 지금 허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잠깐 의자를 이렇게 옮겨주고, 좀 편한 자세를 하니까 조금 낫네요.
보이시나요? 어깨 가려지는 거 아니죠? 여기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여기 어둠은 요 톤 작업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갑자기 훅 들어가도 괜찮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이 요 컬에서 삐져나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쪽엔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이제 그림 그릴 대상들이 이쪽으로 이제 표현될 때 있잖아요. 뭐 색을 칠한다거나 묘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화판이 이렇게 좁으면 손을 받침해야 되는데 여기 공간이 없죠. 그러면 종이를 약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저는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를 옮기면은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하는 각도 앵글이 좀 틀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머리카락이 목 위에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이 목에 그림자를 살짝 드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머리카락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목에 드려진 그림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톤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과 머리카락을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빛에 의해서 명암을 이룰 때 어둠이 형성되는 그 면적까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색을 칠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목에 드려지는 그림자까지 같이 처음에 톤 작업을 하실 때는 그게 훨씬 더 이제 세련된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과 목의 그림자의 구분을
처음에는 짓지 마세요. 구분 짓지 마시고 어둠이 여기 목에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과 머리카락과 그림자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어둠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자, 최초 계획한 대로 오늘은 얼굴이나 이런 데는 건드리지 않고 제가 얼굴을 한 거는 휴지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풀었다 그랬죠. 왜 휴지로 풀었냐면 거친 면들이잖아요. 거친 면이잖아요. 그래서 연필만 가지고 이렇게 거칠게 얼굴 피부 표현이 거칠게 돼 있는데 연필 가지고 그 부분을 메꾸다 보면 톤이 더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지로 부드럽게 펴준 거예요. 그러면 휴지로 펴졌기 때문에 그 흑연가루가 골고루 들어가긴 했지만 톤이 살짝 어두워졌죠. 그래서 그거를 상대적으로 머리카락의 톤을 확실하게 눌러줌으로써 상대적인 밝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톤 관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눌렀음에도 여전히 어둡다? 그럼 그때 이제 지우개로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작업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자료에 있는 사진보다 흑백 작업이기 때문에 대비를 좀 더 세게 주고 싶다. 그래서 뭔가 이 임팩트,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흑과 백의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의 대비를 더 선명하게 줘서 남들한테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 호소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밑색 자체를 조금 더 어둡게 잡아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흑백 그림의 매력이죠. 컬러죠? 자료는 컬러죠. 근데 연필 드로잉은 모노톤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명도 값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뭐 능력이고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 해봤더니 그대로 흑백으로 옮겼더니 좀 뭔가 심심하고 싱거운 그림 같아. 그래서 나는 좀 더 이렇게 흑백의 느낌, 콘트라스트 대비를 높여서 조금 더 깊은 느낌, 딥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얼굴 톤보다 머리카락 톤을 조금 더 보여지는 어둡기보다 더 세게 놓고.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톤 분배가 되겠습니까? 배경의 흰색, 얼굴의 밝은 톤의 색, 머리카락의 어두운 톤의 색. 그 세 개가 먼저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멀리서 봤을 때도. 그런 톤의 대비가 사람들의 주목을 잘 끌게 되겠죠.
이제 요 정도만 남았죠. 한 번 더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얼굴이 주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요 머리카락도 한 여기서 요 메인 머리카락까지는 여기 있는 컬까지는 하고요. 뒤쪽에 이제 어깨 위로 올라가 있는 요런 작은 머릿결들은 연필 흑연 가루로 재료 처리로 그냥 끝내고 흰색 배경 여백으로 그냥 사라지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톤 작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일단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이제 교정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같이 한번 문제 해결을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이게 문제에 맞닥뜨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랬죠.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제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는 이제 눈, 코, 입에서 여기 보시면 눈, 코, 입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도 눈썹 더 진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눈동자라든지 여기 눈꺼풀 사이에 이렇게 엣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코도 이제 지금 입체감이 더 나려면 요 옆면 빛을 많이 받는 면 말고 빛을 비껴받는 적게 받는 요 면이라든지 콧구멍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둡게 눌러주면 또 이제 피부톤이 또 상대적으로 밝아져 보이니까 그 얼굴 눈, 코, 입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머리카락 부분만 밑색을 칠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아래쪽은 더 할 거지만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락 하는 정도까지만. 자,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다시 볼까요? 아까 전에 처음 했을 때보다 얼굴이 상대적으로 톤이 밝아졌죠. 머리카락을 눌렀더니 상대적인 톤의 밝음입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눈, 코, 입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